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네. 소위 말하면 그 갱신할 때 5%까지 가능하다라고 네.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아, 또 어떤 게 진실한 거냐 네. 오해와 진실.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. 예. 5%는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고 아는 사람도 있고, 네. 아니다, 안 올려도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, 예. 일단 우리가 그 이 5%라고 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삼고 있는 부분은 상가임대차 보법의 갱신 요구할 때 갱신 요구라는 게 이제 기간이 끝나서 10년 범위 안에서 더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5%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그 5%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이제 오해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임대인이 네. 5%까지는 당연히 올린다. 네. 그걸로 이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게 임대인이 걸린 줄 알고, 또 걸린 줄 심지어 알아요. 임차인도 오해하는 분들이 네, 계세요. 올려줘야 되는 줄 알고. 5%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돼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.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. 아니죠. 아닙니다. 그건 네. 단순히 이제 상한선일 뿐이에요. 상한선일 뿐이고 시세에 맞춰서 이제 조정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심지어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. 그것도 모르더라고요. 예, 예. 내리는 걸 모르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시세가 뭔지 얼마인지 하는 부분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임대인이 생각하는 시세, 반대로 임차인 그렇죠. 시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.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. 예. 그러면 좋다. 그럼 나는 5%까지만 올릴게. 이러면 받아들여야 되느냐? 그건 아니란 거죠. 그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? 재판을 해야 됩니다. 그걸 가지고. 그렇죠. 예. 그래서 임대인이 올려줘라. 시세는 5% 넘어서는데 법이 5%까지라고 하니까 5%는 받아야겠다. 이렇게 재판을 해서 그 재판에서 이제 감정 같은 것을 감정평가사 예, 통해서 시세가 감정을 얼마인지. 그렇습니다. 감정평가사 통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. 뭐 근데 이제 3%든 2%든 그렇습니다. 아무 진짜 5%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예.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게 임대료를 증액하기 위한 소송은 거의 잘 안 일어납니다. 그렇죠. 네. 하다가 말죠. 네.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요. 이게 뭐 한 몇십만 원, 20몇십만 원 올리려고 하다가 감정료 내고 뭐 시간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. 포기한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가 법이 상한선 5% 이렇게 정해 나왔지만 그게 그까지는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무상으로는 임대인이 이거 이렇게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할 수가 없구나. 내가 뭐 이렇게 부담을 줘가지고 관찰을 시키면 모르겠지만 관찰이 안 되고 임차인이 저렇게 버티고 그렇지. 못 올려주겠다 몰라, 재판하세요. 마음대로 하세요. 이러면. 마음대로 하세요. 이렇게 하면은 마음대로 못하는 마음대로 못하는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네. 겁니다.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조금 오해가 큰 부분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게 5%를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분들은 매년 5%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근데 이제 법에는 그게 매년 5%가 아니라 종전 계약의 기준으로 해서 5%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종전 계약 기간을 2년이라고 해보시죠. 네. 그럼 2년 지나서 올릴 때, 예. 3년차 때 올릴 때 상한선이 5%이기 때문에 그 5%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지. 2년 지났으니까 10%를 올릴 수 있다. 이건 아니란 말이죠. 아니죠. 네, 그건 아닙니다. 만약 1년치씩 계약했으면 1년치에 5%도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종전 계약 조건의 네. 5%이기 때문에. 자, 그게 이제 오해가 많은 부분이고. 자, 그리고 이제 그 5% 룰을 아예 적용을 안 받는, 안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자, 뭐냐. 일단은 고액임대차. 환산보증금이 이상. 기준 이상, 기준 초과죠. 정확히 말하면.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임대차는 5%룰 자체가 없습니다. 그러면 뭐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리냐?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고 시세에 따라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것도. 5%의 상한은 적용 안 받지만 시세가 10% 올랐으면 10%까지도 올려줘야 되는 거.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툼이 있으면 재판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인이 이제 부담스러워 하긴 하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고액임대차는 어쨌든 5%의 적용은 없다. 하는 거고요.
그다음에 또 그 우리가 기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차임 지급 이런 부분도 이제 5%가 적용을 안 되는 건데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간을 5년 정해놓고요. 매년 7%씩 올린다. 요렇게 저번에 알려준 꿀팁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예. 길게 계약한 그렇습니다. 임대인을 위한 건. 예. 계약 기간은 5년을 정해놓고 매년 얼마씩 또 2년 지나서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5% 이자는 안 받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5%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갱신할 때 그렇죠. 갱신할 때 제한 폭이기 때문에 네. 이 경우는 갱신이 아니지 않습니까? 갱신이 아니죠. 그죠? 그 기간 내에니까. 예,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용을 안 받는 그런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지금 갱신요구권 보호기간이 10년이잖아요. 네. 10년 지나서 이제 인상하는 거. 어. 그 부분도 5%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. 그렇죠. 그죠? 그건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거는 이제 심지어 뭐 10년 지나면 나가. 나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. 나가야 나가. 되니까 안 나가고 이제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5%에 적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. 갱신 요구권으로 보호되는 기간 내에서의 범위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차임을 어떻게 올릴까 내릴까 심지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갈등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경기가 좀 계속돼서 이 차임이 좀 임차인이 봤을 때는 너무 높다. 차임 증감이니까 감을 하고 싶다. 네. 요것도 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또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, 생각이. 그렇죠. 예.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생각은 다를 수가 있고, 근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임대료는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대로 가든가. 그러니까 이게 법을 올릴 때 얼마로 제한하는 법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내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내릴 수도 그걸 아예 있어요. 몰라요. 근데 이제 내릴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이제 임차인이 그 차임 연체가 안 되려면 그 기존 임대료는 내시고요. 기존 임대료는 그대로 지급하고 반대로 이제 임차인이 소송을 해서 나중에- 감정을 받아서 내린 폭만큼은 돌려받을 수가 있는. 그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존 차임을 내시면서 요거는 그냥 임시로 내는 것이고 나중에 일부는 돌려주셔야 된다. 내가 재판할 거다. 요런 여지를 좀 남겨두시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좀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냥 내버리게 되면은 그걸 뭐 인정한 거 아니냐? 그렇죠. 그런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냥 계속 똑같이 내면 뭐 그런 다툼할 여지를 없이 그냥 그렇죠. 인정할 수도 있는 거군요. 그래서 뭐 정리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임대료를 올리고 또 심지어는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견이 생기면 재판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.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. 그러니까요.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좀 더 분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. 네. 네.